그러면 이제 남은 게 법칙권하고 재건축 재개발하고 관련된 물건인데, 법칙권은 조금 이론 공부가 좀 돼야 돼요. 여기다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법칙권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부동산은. 맞죠? 토지 아니면 건물. 토지를 바탕으로 그 위에 건물. 그래서 토지 등기부란 게 있고 건물 등기부란 게 있어요. 여기 합쳐진 게 있죠. 아파트. 아파트는 보통 건물 몇 평 뭐 이렇게 35평형 뭐 이렇게 하고 밑에 대지권이라고 몇 평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아파트도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법정지상권은 아파트 쪽이 아니고 일반적인 주택을 얘기할 때 시골집을 얘기할게요. 시골집에는 요 건물이 미등기가 무지 많아요. 옛날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살던 오래된 집 미등기죠. 미등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토지는 등기부가 다 있죠. 그래서 요거를 경매를 하는데 요거는 경매를 못 해요. 등기가 없으면. 등기부가 없으면 경매 대상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게 아버지 거고 이 땅도 아버지 건데 아버지 땅에 아버지가 지금 살고 계신데 요것만 경매하면 그럼 이건 누군가가 낙찰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소유자가 달라지잖아요. 아버지 건물에 땅은 낙찰자가 되니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 이게 법정지상권이 있나 없나의 문제예요. 법정지상권을 인증하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 건물을 계속 여기 존속시켜도 된다는 거니까 땅이 자기 마음대로 활용을 못 하잖아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이 건물에 유리한 게 되고,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면 그럼 이건 철거해야 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유리해요. 자, 이건 누구 편을 드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때 기분에 따라서 편을 들면 안 되고 정해진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계속 건물이 이 땅에 있어도 주인은 바뀌었지만 계속 있어도 돼. 이 경우에는 건물은 여기 계속 있을 권리가 없으니까 철거를 해줘야 돼. 이렇게 이미 기준이 돼 있다는 건데 그 기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지금 여러분 자료에 있는 그 조건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거여야 된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옛날에 땅을 샀어. 이웃 사람한테 사서 거기다가 아버지가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게 미등기예요. 누구 거예요? 땅은 아버지 거, 건물이 등기가 안 돼도 아버지가 지었으니까 아버지 거예요. 한 사람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디 용인이시 문중에서 문중할 때 이렇게 문자를 쓰나? 아니요. 이렇게 쓰죠. 괜히 얘기했네. 잘 쓰지도 못하면서. 이 문중 땅에 문중 일가부치가 내 건물 좀 지어서 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중이 나중에 땅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경매를 당한다 그러면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없어요.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람 소유였기 때문에 이 소유가
문중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A로 바뀌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철거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아버지 땅에 아버지가 집 짓고 살고 계셨는데 이게 만약에 경매가 됐다. 그래서 A가 낙찰을 받았다면 아버지한테 비켜주세요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원래 한 사람 거였다가 이게 소유자가 바뀐 거고, 이거는 처음부터 소유자가 달랐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세월을 거치면서 이게 막 복잡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에요. 무지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으려면 요게 돼야 돼요. 첫 번째 조건.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한 사람 거였다가 사고 팔고 하는 바람에 또는 경매가 되는 바람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조건이 더 있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 땅에, 아버지 땅에다가 돈을 빌렸어요. 농협에. 이렇게 건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때 이미 이렇게 건물이 있었다면 이 돈을 빌려준 농협은 이 건물이 있는 거 알고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돈을 못 갚아서 아버지 땅이 경매가 됐다. 그래서 A가 낙찰받았다. 이미 돈 빌리기 이전부터 이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근데 이 돈을 빌릴 당시에 여기가 그냥 농지였어요. 이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농협에서 대출해 줄 때, 아, 여기는 나지네? 나대지네? 그냥 농지네? 아무것도 없네, 지상에?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필요해서 이렇게 집을 지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성립해요. 아버지 땅에 아버지가 집을 지은 건 맞는데 건저당 이후에 지었다. 그럼 이거는 보호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호해주면 이 돈을 빌려준 농협이 피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이게 인정되면 낙찰가가 낮아질 테니까. 그러면 여기는 채권이 다 회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아버지 땅에 아버지 건물이고 아버지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미 건물이 있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게 가장 간단한 건데 요 가장 간단한 걸 어쨌든 여러분은 꼭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막 바뀌어요. 변형이 돼요. 예.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 아버지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를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면서 건물도 같이 팔았어요. 근데 이게 미등기잖아요. 요거는 이전이 되는데 요거는 이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샀는 사람이 요 땅만 빚이 져서 땅만 경매 나올 때 그때는 이게 어떻게 되나? 이제 이렇게 막 좀 바뀌어요. 네, 아주 복잡하게 바뀌어요. 이 건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는데 이미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바뀌어요. 이제 어려운 얘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자 어쨌든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얘기는 건물 소유자한테 유리하고 토지 소유자한테는 불리한 거고 그 반대는 토지가 유리하고 건물이 불리하죠. 그리고 여기에 또 건저당 소유자하고 상관없는 채권자가 또 득이 되거나 실이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한 상황이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토지를 낙찰을 받는데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만약에 있다. 없다면 이거를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경매 대상이 아니고 토지만 낙찰 받았다면 이 성립하지 않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하겠죠. 근데 때로는 이런 게 있어. 이게 건물이 있기는 한데 법정상권이 성립하는데 이게 아까도 봤지만 폐가다. 이게 건물이 계속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면 법정상권이 있다면 그 대신 지료를 줘야 돼요. 땅의 사용하는 대가는 줘야 돼요. 근데 이 폐가를 가진 사람이 법정상권이 있다고 계속 그 폐가를 안 없애고 내가 계속 언젠가는 내가 그 집을 쓸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있는 동안에는 지료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정상권이 있다 없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장래에 멀지 않는 장래에 개발이 된다면 그죠? 일대를 싹 밀어버리고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이 건물이 있다 없다가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가 매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립해도 낙찰받아도 괜찮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정도로만, 이게 아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물건을 볼게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저는 좀 투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해결하는 게 좀 어려워요. 건물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그게 뭐 있거나 없거나 별 문제 안 되고, 장래에 땅이 어떤 호재가 있어서 땅값이 치솟을 가능성, 그 다음에 저렴하게 살 가능성, 이런 게 있다면 해도 되는데, 어떤 단순히 수익만 보고 법정지상권을 건드리는 거는 저는 잘 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에요. 유치권은 그에 비해서 쉬워요. 거의 대부분이 가짜고, 진짜면 물어줄 걸 감안하고 낙찰 받으면 되니까. 법정지상권보다는 유치권이 좀 쉬운 편이죠. 자, 여기 부산 868건이요. 이거를 선택하는 거는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사실은 여기 건물은 제외됐다 이러니까 법정지상권의 문제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이 보시면, 사진상으로 보시면요, 참 부산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험악한데, 개발이 전혀 안 돼. 그렇다고 뭐 변두리도 아닌, 건물 자체는 값어치도 없는, 근데 땅은 좀 못생겼어요. 그죠? 여기 길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이 부산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길이 있다고 차가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부산은 워낙 고지대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길이 있다고 그러면 차 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걸 봤습니다. 이런 거 토지하고 관련된 이런 거를 볼 때는 이 주변에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판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학교가 있고, 그죠? 요 앞에는 뭐, 신축. 지금 짓고 있는 22년 예정이니까. 그럼 여기 개발 압력은 분명히 받을 거예요. 받을 텐데, 이제 이런 건 물론 현장 가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현장 가기 어려우니까, 어떤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나 하면,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거를 좀 보시고, 토지 형상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를 좀, 배율을 좀 높여서 형상도 보시고, 이 주변이 어떻게 바뀔까. 여기는 3종 주거예요. 3종 주거는 아파트 들어오기가 쉬운. 그리고 여기는 색깔이 다르죠? 2종 주거. 어쨌든 주거 지역이에요. 여기 2종 주거. 그죠? 2종 주거.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이런 거 보시면, 도시계획 이런 거 보시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여기 아파트 두루잖아요. 그죠? 요 땅이란 말이에요. 학교 옆에. 여기 길만 참 트여져서 차가 둘 수만 있으면, 이 땅은 좀 땅이 못생겼지만 부산의 100평이면 큰 땅이에요. 그죠? 일부 뭐 요거 못생긴 거, 요거 뭐 그냥 뭐 집 못 짓는다 해도 이 큰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래성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격은 뭐 2억 5천이라는 게 좀 고평가됐을지는 몰라도 지금 뭐 충분히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한 5년 10년 정도 보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여기 재개발이나 재건축, 재개발 쪽이 되겠죠. 아니면 도로가 새로 난대거나, 그죠? 그런 쪽이 된다면 이런 거는 하셔도 좀 부담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대출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권리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런 문제는 폐가거나 이 땅하고 관계없는, 제가 쭉 살펴봤는데 이 건물은 이 땅하고 관계없는 건물일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법정지상권도 문제가 안 되는. 중요한 거는 그거죠. 장래에 과연 이게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시세는 어느 정도 할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1억여 원 주고 사는 게 싼 건가? 그리고 대출이 나올까? 대출 나오면 뭐 물론 이자는 내야 되지만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자,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월요일이니까 뭐 지금 여러분이 이걸 당장 투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을 보니까요. 시세는 여기요. 어떤 거는요. 제가 요걸 뭘로 봤냐면 밸류맵이라는 걸 봤어요. 요거 좀 잠깐 얘기할게요. 밸류맵. 매우 중요한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 땅의 지번을 쳐봤어요. 전포동 13-95, 전포동 13-92라는 걸 이렇게 쳐봤어요. 그럼 이렇게 주변에 땅값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 경매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아파트 들어오고 있고 이 토지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거래가 얼마에 됐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해보면 또 안 커지네? 왜 안 커지지? 제가 중개했어요. 여기 보면 평당 590만 원에 거래됐다. 870에 거래됐다. 물론 건물 포함이긴 한데 여기는 18년에 50만 원에 거래됐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봐서 이 땅은 그것보다 어떤 제한이 있고 못생겼고 도로가 닿고 안 닿고 이제 이래서 얼마로 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감정이라는 게 전문가가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워낙 주변이 험악하고 도로가 완전히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저렴하다. 지금 이게 평당 얼마예요? 100밖에 안 돼요. 100평에 100이면 1억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저렴하다. 이게 자금 여유가 있다면 한번 현장 가보고 이런 거는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평당 200 한다. 그죠? 근데 지금 100에 낙찰 받아. 그럼 그냥 후딱 150에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투자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그런 정도로 끝내고요. 지금 남은 내용이 재건축 재개발인데 자, 이제 필요 없는 거를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자, 저는 이 구글 쪽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도 좋지만 요즘은 이제 지방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요. 평택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평택 인구가 꽤 앞으로 꽤 늘어날 텐데 그리고 오래된 도시잖아요. 여기도 송탄 쪽은 험악한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은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게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미지 이런 거 보시면 좀 더 뭐 이렇게 어떤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딱히 보이지는 않네요. 이게 서울이고, 그죠? 이런 것들. 다른 거 볼까요? 뭐 여기다가 뭐 요즘 뭐 청주, 중소도시 쪽 이렇게 아직은 안 비싸거든요. 수도권은 비싸잖아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좀 미리 이렇게 보신다거나 천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천안에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는 데가 이렇게 많네. 여기 천안역이고 이 주변에 이런저런 계획들이 많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주거환경 개선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요 지도를 보고, 여기에 뭐, 일반 물건 같으면 여러분들 중개업소 가셔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경매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매 현재 진행 중인데 아주 못생긴 뭐 빌라나 짜투리 땅이 요 재개발 재건축 안에, 특히 이제 재개발 안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찾아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투자할 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남, 예를 들어서 동남구, 일단 아무거나 하나 찾았어요. 동남구 시내, 예를 들어서 시내. 그럼 이 지도를 보는 거죠. 이렇게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 지도를 좀 전에 봤던 이 지도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아주 큰 화면에다 대고. 그러면 이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거나 재건축의 대상인, 이제 시작하는 데도 있고 뭐 좀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된 데도 있을 텐데, 하여튼 요 지역에 해당되는 경매나 공매 물건을 조금 전에 그 봤던 게 어디가 그랬나. 다시 할게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조금 전에 봤던 구글에서 봤던 지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경매나 공매나 온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지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인 그 지역 안에, 동네 안에 들어가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도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도를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요거를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해당되는 재개발 재건축하고 현재 경매 나온 게 빨간 거고 파란 게 공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간다면 이게 뭐지? 상업용이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낙찰받으면 소유하면 나중에 재개발할 때 뭔가 받겠네,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만 있다면 해도 되겠죠. 물론 비쌉니다. 당장은.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요. 자, 볼게요. 좀 오래된 사건인데 오래된 사건은 김포 사건인데, 물론 그때는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염두에 둔 거는 아니에요. 일단 험악한 게 저렴했어. 저렴하죠. 저렴하고 몇 가지 문제는 있었어요. 건물이 진짜 험악하다. 사람이 사는 데도 있고 사람 안 사는 데도 있어. 여기는 안 살았어요. 그 정도로 험악했고 가격은 충분히 떨어졌고 대지권의 문제가 있고 막 가등기도 있고 대항력 있는 세입, 이렇게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추천해서 우리 회원이 받았는데 회원이 괜히 받았나, 복잡해요, 뭐 얼마나 기다려도 자꾸 이러길래, 그러면 낙찰가에 나를 줘버려. 이래서 그냥 제가 사버렸어. 예, 그랬던 물건인데 이게 이제 김포 북변동이죠. 이 일대가 다 재개발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게 잘 안 나타나요. 근데 구글 들어가서 김포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찾으면 이게 뭐 5구역, 4구역, 3구역 이렇게 다 나온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김포의 재개발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도에다가 저 뒤에 있는 저런 지도 말고 저거보다 더 상세하게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김포 지도,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천안이나 수도권 가까운 어떤 지역의 지도를 사서 아까 그 구글에서 그림 나온 거 봤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그려놓고 그거를 이제 계속 유심히 보시면 이런 물건이 나왔어. 여기는 재개발에 들어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지금 갖고 있죠. 그리고 이 5구역이 좀 복잡하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분 자료 맨 끝에 사진 하나 있잖아요. 마지막 끝장의 자료. 그게 제 핸드폰에 그 연락 온 거를 캡처한 거예요. 옆으로 제가 돌려놨습니다만 이 5조합에서 이게 사실은 한 2년 3년 전에 추진했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다시 추진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5월 달이죠. 5월 11일 날 이제 다시 슬립 받았다고. 예. 그럼 이제 피가 붙는 거죠. 피가 대략 한 1억, 지금 대략 한 1억 정도. 집값 말고 추가적으로 붙는 게 감정가 말고 한 1억.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 문제에서는 이제 좋은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오구에게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요 위에 있는 게 이게 뭐냐. 조금 전에 지도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3구역이거든요. 3구역에 도로가 아니고 대지 10평 정도. 10평이 아니네. 3평이에요. 그리고 요런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요 동네에. 그래서 저는 이 동네의 재개발을 아니까 요게 무지 저렴하네. 요거 2개, 요거 하나 더 있었어요. 하나 더 있었는데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요건 아직 낙찰이 안 됐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재구역 조합에 재개발 그 조합에 전화를 했어요. 아까 그 9월에 보면 조합 전화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제가 소유하면 조합은 돼요 이러니까 자격이 있는데 여기는 3구역은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안 된다. 이 소유자가 뭐죠? 네, 뭐죠? 깜빡 잊었네. 그거 청산 대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좀 알아보고 하려고 했다가 요거 2개 해봐야 한 2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피 한 1억까지 붙으면 큰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합에 전화했더니 이분들이 두 사람 거예요. 부부더라고요. 예, 청산 대상이다. 그리고 청산 대상이지만 아직 관리처분 이게 끝나지 않으면 하면 되는데 여기 3구역은 관리처분 끝났다. 그래서 이거 받아봐야 청산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걸 누군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잘못 받은 거죠. 네. 또 하나 여러분 자료에 있는 465 하나 볼게요. 19에 465 하나. 그러니까 이런 쪽을 제가 알다 보니까 이거 3구역인데 3구역이에요. 예. 이거 빌라니까 이 3구역이 지금 5구역보다 먼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역시. 그랬더니 얼마 안 됐잖아요. 낙찰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6월 초인가 제가 전화하니까 역시 청산 대상이다. 청산 대상이어도 재개발은 아직 추진 중이면 하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역시 관리 처분이 끝났다. 그래서 이건 청산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사잖아요. 무지 저렴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9월에 평택이나 천안이나 이런 원주나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중소도시, 인구 한 30이나 50 넘어가는 이런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지도를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을 계속 검색하시면 이런 짜투리 빌라나 짜투리 아까 그 1,몇백만 원밖에 안 하는 이런 땅을 낙찰받았을 때 여러분은 입주권을 갖고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나요? 다시 정리하자면 지방에 비싸지 않은 이제 막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찾아라. 그거를 통해서 그거 지도로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을 수시로 검색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방금 찾았잖아요. 결국 이건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게 해당되는지 조합에 물어보고 물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해당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낙찰 받는 거죠. 경매나 공매. 일반 매물은요 다 물론 해당되지만 제값 다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이제 경매나 공매 쪽으로 이렇게 짜투리 이런 거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금이 많지 않은 여러분한테는 딱 좋은 그런 투자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국변의 제 거는 이미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건 끝난 얘기고
최근에 진행한 토지하고 요거는 둘 다 청산 대상이어서 그렇게 값어치는 있는 게 아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평택, 이번에 물건을 찾아보니까 평택에 재건축하고 관련된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41567. 저는 이제 경매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정말 오래된 송탄 쪽에 이게 빌라라고 나올 정도인데, 이 재건축 재개발의 값어치는 뭘로 따지죠? 대지 지분. 그죠? 대지 지분으로 따져요. 예. 이것만 해도 값어치가 엄청나요. 한 40평 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40평이 넘어요. 이쪽에 땅값이 뭐 한 500만이면 그것만 해도 2억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재건축 대상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찾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카페에 올린 거예요. 여긴가? 요게. 요거하고 요 두 개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을 올리는 게요, 수업을 준비하다가 찾은 거를 이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를 올린 거예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요 물건을 찾고 검색해 보니까 요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서정주공 아파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연립이에요. 이게 이미 재건축을 제대로 이미 추진하고 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위치는 여기고요. 송탄이죠, 송탄. 미군들이 여기 있잖아요. 미군 부대가 여기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빌라였어요. 오래전에 지금 40년 다 됐죠. 35년 된. 자, 어쨌든 이게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거래가 이렇게 잘 돼요. 예. 그죠? 특히 최근에 거래가 많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진행이 결론 난 것 같아요. 조금 올랐죠?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얼마짜리일까? 예. 현재로 봐서는 거의 시세에 다 되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60평방.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물 한 개 나온 게 있더라고요. 2억 8천. 그러니까 뭐 자금력이 있는 분은 이번에 낙찰을 받을 테고,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어쨌든 평택에 내 괜찮은 아파트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사서, 앞으로 물론 더 오르면 올라주면 뭐 다시 또 전매할 수도 있는 그런 쪽이고, 요것보다 더 나은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여기다 올렸고요. 여기다 올렸고, 여기는 좀 더 좋은 거는 여기다 제가 올리는 편인데, 그게 여러분 자료에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여기도 대지 지분이, 주공이 대체로 대지 지분이 커져. 1억 2,700. 이 거래된 걸 봤어요. 이렇게 볼까요? 4659 이렇게 볼게요. 4659. 4659. 네. 단지가 크죠? 단지가 커요. 네, 위치가 평택의 구시가지 남쪽인데, 여기 목화주공하고 합정주공을 합쳐서 이렇게 재건축을 추진 중이래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네요. 위치 좋죠? 앞에 막힌 것도 없고요. 여기는 농업진흥이어서 앞으로 어쨌든 당장은 어떤 건물이 들어오고 이런 거 없어요. 남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평택 여기 멀지 않죠. 물론 이제 고덕 신도시는 이쪽이 되고요. 좀 멀어요. 여기 재건축인데 여기 추진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래되는 걸 보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지금 경매 나온 게 47인데 여기 47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한번 봤습니다. 51을 보니까 예, 거래가 이 정도, 51이 이 정도, 2억 넘어가죠. 최근에 좀 오른 느낌이 들죠. 2억이 없었는데 2억은 이제 많죠. 2억 천 오르는 느낌. 근데 요거는 50일이에요. 50일. 경매 나온 거는 47이거든요. 47이죠.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50일, 47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건축은 대지권이 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건 대지권이 50평방인데 50일은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지권이 67? 67이에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되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무슨 계산을 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가 많이 된 게 51평방인데 대략 저는 2억으로 봐요. 아까 2억 넘는 것도 있었어요. 2억 천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51인데 건물로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지권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경매 나온 거는 50이고 요거는 67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요거는 1억 8천 정도 나오고 이거는 1억 5천 정도 나와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봐요. 이게. 근데 이게 1억 2,700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재건축 대상인데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많아졌고 거래가 주로 이거였는데 이거는 2억이었다. 근데 요거보다 작은 지금 경매 나온 거 요거는 얼마냐. 건물로 따지면 1억 8천으로 본다. 이거는 2억이면 이건 1억 8천인데 이거는 건물로 따질 게 아니고 대지 지분으로 따지면 이렇게 본다. 근데 요게 지금 경매 나온 최저 감정가보다 어쨌든 이게 더 올라갔다. 그러면 이번에 해야 된다. 네. 다른 권리 문제는 없어요. 지금 오늘 강의하는 중에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가장 와닿는 게 이거는 사실은 특수 권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권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곧하냐.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 그 권리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승계되냐. 이런 것만 좀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조금 달라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찾냐? 아까 제가 국어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거를 지도로 표시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럼 여러분은 오늘 돈 버신 거예요. 자, 아마도 제가 준비한 거는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 얘기. 사실은 더 준비했는데 시간을 너무 빨리 끝내면 더 얘기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거는 내용이 좀 더 어렵고요. 또 시간이 지금 2시에 다른 수업이 있거든요. 원래 2시간 반 정도 예상했던 그 여러분하고의 그 특강이었는데 2시간 반을 넘었어요. 3시간 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끊긴 거가 좀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큰 불편은 아니시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원 강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 우리 이제 오래된 회원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스터 학원의 강의는 우리 학원에 회원이 참 많아요. 많고 오래된 학원이에요. 이 건물에서만 11년 했으니까 오래됐는데 강의가 어떤 강의 있는지를 잠깐 좀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보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기초반 강의가 있어요. 주말반도 기초반입니다. 요 강의 현재 그 공지 올려놨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고 내용 잠깐 볼까요? 주말반 요 신청자가
현재는 한 2, 3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쭉 내용 한번 보시고, 제가 4번 들어가고, 그죠? 그다음에 레이지님, 갭 투자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될 것 같고, 꿈장사님은 임대 목적의 투자,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민팡이님은 법인과 상가 쪽 투자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장 답사할 거고, 아이고 빡시다 아빵님은 호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파트, 그 다음에 임차인, 아마 오늘 공부한 것이어서 여기 좀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 역시 오늘 공부한 거를 일부 여기서 배우셨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총정리하고 임대용. 제 강의는 제가 한 4번 하는 강의는 대부분 추천 물건 갖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강의는 이론보다는 실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투자를 하셨고 또 적지 않은 수익을 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문제, 정부 규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들 하고 있어요. 저는 경매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오늘 공부한 게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앞으로 경매가 많이 나오면 경쟁이 좀 떨어지는 특수 물건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특별한 수익이 나올 거다. 또는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은 이제 피해야 된다.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게 오늘 강의한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점이 그렇게 막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그런 내용은 조금 확정적으로 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공부해 두셔야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예. 자, 오늘 3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집에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